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대 교수입니다. 실습하며 배우는 딥러닝 입문 위드 캐그 1장 인공지능의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여러분이 4가지 파트를 배우실 겁니다. 인공지능 개념 잡기, 인공지능 역사, 그리고 국가별 인공지능 기술과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물론 인공지능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한 학기에 걸쳐 가지고 계속 배워 나가실 건데요. 이제 간략하게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1.4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선은 인공지능 개념 잡기,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키워드가 있을 때 우리 인공지능은 2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죠. 인공이라는 단어와 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인공이 어떤 뜻이죠?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만드는데 사람의 상상력에는 사실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발명한 많은 물건들이 사실은 자연에 있는 물건들을 본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망원경이 있죠? 망원경은 뭐를 본따서 만들어진 거죠? 눈이죠. 뭔가를 보는 거죠. 눈의 기능을 확장시킨 거예요. 가까이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멀리 보고 싶다. 이걸 확장시킨 거죠.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뭐 보고 만들었어요? 새 보고 만들었죠. 아, 나도 날고 싶어. 그죠? 날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새하고 비슷하게 생긴 하늘에 나는 물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봇팔이 있죠. 뭔가를 집을 수 있는 로봇팔이 있습니다.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팔을 보고 만들었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 기능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인공물하고 자연물하고 이 2개가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사람이 만든 것이 기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비행기가 사실은 더 빠르게 날아가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로봇팔도 힘이 더 세죠. 인공지능도 사람보다 더 똑똑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인공물을 만들 때 많은 인공물들은 사실은 자연물에 있는 특정 기능에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는 기능, 날아가는 기능, 뭔가를 짚는 기능. 그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는 사람이 만든 것이 더 기능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팔도 마찬가지죠. 로봇팔이 뭔가를 힘있게 집을 수 있어요. 공장에서 돌아가는 로봇팔들을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관절이 나가겠죠. 더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밸런스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강한 것을 집을 수 있는 로봇팔이 계란을 집을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집죠. 양말을 집어가지고 양말을 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말을 개는 그 동작,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굉장히 쉬운 동작이지만 그런 로봇팔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일 수 있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이제 특정한 기능은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산 기능, 356 곱하기 356을 한다고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기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중에 살펴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다양한 생각들은 사실 대부분 영화에서 혹은 만화에서 또 책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영화에서 나타난 인공지능들은 대체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와 다른 존재를 구분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이득을 받는 것과 내가 이득을 받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것이 자의식이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자,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많은 로봇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마키나라고 영화가 있었죠. 엑스마키나, 어떤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죠. 로봇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자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것 자체에서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뭐 저 사람이 기분 좋으나 내가 기분 좋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의식이 생기면 이게 달라지죠. 기분이 나쁘죠. 이걸 싫어하는 거죠. 내가 더 이득을 보길 원하는 것. 자, 그것이 자의식입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줘야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쓸 수 있어요. 어떤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어요. 네. 자비스,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거의 뭐 만능이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알아서 검색을 하고 거기서 검색도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미사일을 쐈을 때 미사일 탄도 계산 이런 것도 다 해냅니다. 범용성이죠.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로봇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람의 특징이죠.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람과 거의 흡사한 존재, 하지만 조금 다른 존재, 요거를 우리가 영화에서 만들어내서 인공지능으로서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현실 속의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네. 현실 속의 인공지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특정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로봇 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기 나오는 어떤 인공지능은 사실 현재의 그런 현실 속의 인공지능과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주어진 소리를 분석해 가지고 비슷한 소리를 찾아내는 것. 네. 그 기능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거죠. 네. 특수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현실 속의 인공지능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인공지능은 잘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한 가지 두 가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것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공지능, 현실 속의 인공지능은 정답을 찾아낸 계산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뭐니?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정도입니다. 활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고요. 좀 다른 말로 우리가 똑똑한 시스템이다, 인텔리전트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와는 달리 실제 인공지능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로봇 형태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의 본질 자체가 소프트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 이것을 본따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몸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본따서 만들어진 거는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로봇에다가 심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로봇은 로봇이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에요. 요거는 두 가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거는 조금은 별개의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영화 속의 인공지능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도라에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습니다. 있지만 도라에몽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거기서 나온 도라에몽도 원래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신기합니다. 많은 만화들, 많은 소설들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의 인공지능은 사실은 영화 속 인공지능과는 상당한 갭이 아직까지는 존재합니다. 이 갭이 과연 좁혀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이 좁혀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파고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알파고가 등장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알파고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봐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직 깜깜 멀었을 줄 알았는데 인간을 벌써 따라잡았네? 다른 것도 금방 인간을 따라잡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자,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특이점이 온다. 뇌와 컴퓨터가 직접 연결된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먼 미래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저는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있다가 혹은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학자로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이제 컴퓨터 공학자로서 살펴보면 우리는 인공지능에 가까운 미래는 조금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 미래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는 좀 더 명확합니다. 어떤 것들이 변화해 나갈까요? 네, 자동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주차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대부분의 주차장들에서 원래 사람이 앉아서 주차 요금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4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더니 어느새 요즘에 보면 많은 경우 무인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화되는 거죠. 자, 이 자동화에 따라서 직업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주차 관리하시는 분, 요금을 받는 분이 직업이 없어지게 되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겁니다. 그런 직업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전화를 하면 전화를 중간에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연결을 해줬습니다. 전화 교환수가 있었죠. 하지만 순식간에 전화 교환수라는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직업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또 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 어려움들,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또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 백업을 할 것인가, 도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디지털 격차. 어떤 사람들은 금방 적응해요. 어떤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해요. 지금 맥도날드 가면, 혹시 롯데리아, 뭐 기타 등등 가면은 많은 경우 무인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쉽죠? 네, 버튼 딱딱딱 누르면 돼요. 예전에 한참 기다렸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키오스크가 여러 대가 있어가지고 키오스크에서 그냥 키오스크 앞에서 줄 서서 그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격차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 고민을 해 주어야겠죠. 이런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많은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격차, 일자리 감소,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요. 그리고 자동화되면서 효율성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편리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다른 것에, 더 창조적인 것에 고민을 하고 더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미래를 보면요. 네, 멀 미래는 어떡합니까? 네. 저커버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AI가 세상의 종말을 소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네. 물론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저커버거는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은 네, 조만간 위험하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가까운 미래에 있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고. 네,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생활 속에는 어떤 인공지능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아까 제가 가까운 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네, 인공지능 스피커.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버튼 눌러가지고 화면을 터치해서 어디로 갑시다, 어디로 가자 하면은 자동차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패스를 알려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왼쪽, 오른쪽 이제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운전해서 가죠. 자,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비게이션과 차에 있는, 요즘에 자율주행차 많이 나오잖아요. 자율주행차와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버튼만 딱 누르면 자동차가 이제 그때부터 운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알아서 이렇게 갑니다. 자,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조만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스피커. 지금 스피커 켜고 우리가 뭐라 얘기를 하면 TV 알아서 틀어주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해 나가죠. 자, 실내 온도 조절, SNS 자동 태깅. 네, 요즘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이미 적용이 된 기술들입니다. 네, 청소 로봇이 혼자 알아서 청소를 하죠. 그거 사실 복잡한 거거든요. 방이 항상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진 않잖아요. 네모 반듯한 방은 아니잖아요. 중간에 테이블도 있고 책상도 있고 소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걸리지 않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네, 자동 응답 시스템, AI 콜센터 이제 이미 시작을 했죠. 그리고 소비자 패턴 분석, 네, 사람이 어떤 것을 사는지, 여러분이 카드로 사는 거 이미 데이터로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카드로 사는 거 이미 다 데이터로 카드 회사에서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카드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하면요. 그죠?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언제 뭘 먹는지, 언제, 어디로 가는지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만약에 핸드폰 정보까지 같이 들어가면 거의 뭐 우리 24시간은 감시당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겠죠. 이런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거래 이미 많은 경우에 활용되고 있죠. 네, 사람 추적 인식하는 거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막 인식해가지고 추적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중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들어가면 이렇게 콘서트장 들어가면 들어갈 때 얼굴 인식해가지고 범죄자인가 아닌가 인식해서 몇 번 잡았다고 해요. 그런 인공지능들이 우리 사회 외 곳곳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첫 시간에 인공지능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배우실 그 인공지능이 어디에 활용이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기분 좋게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